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운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제법 쌀쌀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맘때 되면 우리 주부님들의 머릿속에 올해는 언제 김장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최근에는 김치를 사서 먹는 가정도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대대손손 내려오는 우리 집 김치 맛 절대 못 잃죠. 각 지역마다,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김장 방법도 있으시죠. 몸에 배어있는 방식이 있어 오히려 방심할 수 있는 김장할 때 주의 사항 알아보고 가세요. 1년 내도록 냉장고를 든든히 지켜줄 김치가 세균의 온상이 되고 그 세균들은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비책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가 가져다주는 건강상 이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기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항암,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국제식품으로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또 미국의 건강전문지 헬스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선정하였고 러시아 의생물학연구소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식품으로 인증받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는 세계 각국에서 그 입지를 높이며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알고 계시듯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을 청소해주기도 하는데요.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하루에 300g씩 먹어주면 김치를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장의 유산균이 10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 적당히 익은 김치는 항암 작용도 하는데요. 적당히 익은 김치를 위암세포에 가했더니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4에서 1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위암뿐만이 아니라 대장암, 간암, 폐암 등 한국인이 취약한 암의 억제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오히려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암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집 김장 준비 과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김장의 시작은 배추를 절이는 과정부터죠. 배추를 절일 때 천일염을 쓰신다면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연구진과 인천대의 김승규 교수팀에 의하면 총 6개 대륙, 2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 브랜드 39개 중 36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 브랜드도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천일염은 인공적인 과정 없이 바닷물을 바람과 햇빛만으로 증발시켜 만든 천연소금인데요. 최근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불순물에 대한 염려가 많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다 보니 바닷물을 자연적으로 말려 사용하는 천일염에 대한 우려 또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지름이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자연적으로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축적되어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독성 물질을 쉽게 흡착하는 특성이 있고 이미 미세 플라스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은 건강상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모유에서조차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어 신생아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롤프 홀든 교수와 연구진이 기증받은 시신을 부검한 결과 47개의 인체 기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되지 않아 혈류를 타고 이동하게 되고 결국 폐나 신장, 간 등의 주요 기관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죠.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진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오염물질과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체내에 침투할 때 이 오염 물질들과 함께 유입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일정 이상 축적되면 심장에 손상을 주어 심장기형이나 심부전 등 다양한 심장 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어요. 또 신경세포를 손상해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고 플라스틱 제조 시 사용되는 1급 발암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음을 함께 경고했습니다. 이런 염려들과 함께 천일염은
비위생적으로 생산될 거라는 소비자들의 의혹에 천일염전에서 이미지 회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일부 천일염전에서는 매년 해수와 천일염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세척 공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대부분 제거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포대 천일염 연구센터의 이강덕 박사는 천일염을 구매할 때 천일염 이력제 등록 염전에서 제조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매해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 국내 천일염 생산 환경에 대해 자부하며 국산 천일염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품질 좋은 천일염을 고르는 최고의 방법이라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절임 배추를 구매하시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절임 배추를 가급적 배송받은 당일 사용을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절임 배추가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될 경우 대장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임 배추는 이미 배송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배송되었을 땐 절임 후 하루가 지난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미 대장균이 증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미 번식 중인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선 절임 배추를 물에 세척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해요. 총 3차례 세척해 주시면 되는데요. 1회의 세척만으로도 대장균은 70% 이상 제거되지만 3차례 세척을 진행해 주시면 93%나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3회 이상 세척할 경우 배추가 너무 물러지고 상해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주세요. 만약 절임 배추를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배송받았다면 포장된 상태 그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배추 꼭지 부분이 잘 안 절여진 경우 봉지를 거꾸로 뒤집어 2시간 정도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세척 후 사용하시면 꼭지 부분까지 잘 절여진 배추로 김치를 담그실 수 있답니다. 김장의 주재료인 소금과 배추만 신경 쓰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쓸 도구들을 고르실 때도 점검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김장할 때 흔히들 사용하게 되는 고무대야나 김장 매트, 고무장갑, 김장 비닐 등을 구매하실 때 식품용인지 확인을 하셔야 한답니다. 식품용이 아닌 도구의 경우 재활용 원료를 이용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 도구들은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들어있어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도 들어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인들에게는 당뇨병과 비만 같은 성인병을 불러올 수 있음을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홍윤철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도구들을 구매하셔야 한다면 식품용 기구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고 가장 접촉 시간이 긴 대야나 김장 매트는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시어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담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나 김장 매트가 이미 있는 경우라면 식품용으로 생산된 김장 비닐을 임시로 구매하시어 대야나 매트에 씌워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김장을 담그실 때 외부에서 진행하시면서 고무호스를 통해 절임 배추를 헹구거나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고무호스 역시 점검하셔야 하는데요. 고무호스는 제조 과정에서 페놀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때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클로로페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끓여도 냄새나 유해 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피부나 점막, 위장 등으로 흡수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 외부에서 김장을 하시게 된다면 수돗물을 직수로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김장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바로 부상인데요. 김장은 무거운 재료를 계속해서 나르거나 동일한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등 신체에 무리를 많이 가하게 되죠. 김장 속을 버무릴 때는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 되도록 등받이가 있는 식탁 위에서 작업하거나 허리와 무릎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바닥에 앉아 김장을 해야 한다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하거나 등을 벽에 붙이고 허리가 굽어진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또 김치를 통에 담아 옮겨 나를 때 허리 부상을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무거운 김장 김치통을 허리심으로만 들어 올리려 한다면 허리에 위치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
허리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꼿꼿이 한 상태에서 물건과 몸을 가까이 하여 스쿼트하듯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을 이용해 들어 올려야 해요. 김장 후에 발생한 허리나 무릎 통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통해 임의로 개선하려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이나 온찜질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들러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오늘은 이 시기에 딱 맞는 김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1년을 쟁여두고 섭취하게 되는 김치인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하시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국산 천일염의 구매와 절인 배추는 배송 당일 즉시 사용하시거나 3번 헹구어 내고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재료에 한껏 신경 쓰신 만큼 김장을 할 때 쓰는 도구 선택에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의 위협에서 스스로와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또 김장을 하는 틈틈이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 김장 후에는 온찜질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